애끼 이놈! 겉으로는 공자 맹자군자 행세를 하면서 안으로는 불쌍한 며느리 피를 말려 니놈 뱃속을 채우려 들다니 니놈이 정녕 사람이더냐? 아니면 인두껍을 쓴 짐승이더냐? 내 이놈 최판서야, 내 죄를 정녕 모른단 말이냐? 요놈 보소! 목이 하나라 겁이 없구먼. 감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폐륜을 저지른 내 놈을 오늘 내 손으로 뼈와 살을 분리해주마!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요. 여기 뗏물 줄줄 흐르는 낡은 도포 자락에 이리저리 찌그러진 갓을 쓴 웬 거렁뱅이 선비 하나가 주막 평상에 삐딱하게 걸터앉아 탁주를 들이켜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동네 백수건달인데 이 양반 삿갓 너머로 빛나는 눈빛 한번 보십시오.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 마냥 번뜩이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지요. 맞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팔도 강산 썩어빠진 탐관오리들. 오금을 저리게 만들고 무시당하는 백성들 억울함을 뻥 뚫어준다는 전설의 암행어사 이선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선달의 심기가 영 불편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효부가 났다고 온 동네가 떠들썩한 이 양반촌에서 시아버지는 며느리 굶겨 죽이려 안달이나 있고 밤만 되면 그 고결하다는 시아버지란 작자가 이웃 마을 주막 아낙네들 치마폭을 들추고 다닌다는 기막힌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선달에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이 품속에 고이 모셔둔 마패를 만지작 거립니다. 도대체 이 평화로워 보이는 정절의 고을에서 무슨 끔찍한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짓골을 한 어사또가 어떻게 위선자 영감탱이의 가면을 박살내고 사이다를 안겨주는지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당장 들어가 보시지요. 때는 바야흐로 산천초목도 숨을 죽인다는 스산한 늦가을. 이선달과 그의 찰떡궁합수와 칠드기가 보찜을 메고 터덜터덜 발길을 멈춘 곳은 겉보기엔 그야말로 한 폭의 동양화 같이 평화로운 충청도의 한 양반 마을이었습니다. 동네 어기부터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고 서당에서는 아이들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아주 뼈대 있고 기품 넘치는 고을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대문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고 마당에 하인들이 득실거리는 고대 광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 고을에서 도덕의 화신이요 살아있는 성인군자로 추앙받는 최판서의 댁이었습니다. 동네 우물가에만 가도 아낙네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해댑니다. 아유, 우리 최판서 대감님은 어찌나 꼿꼿하시고 청렴하신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뿐이요. 죽은 아들 명예 지키겠다고 그 젊은 며느리 평생 수절시키는 거 보소. 가문의 영광을 위해 아주 나라에서 내리는 연려문을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단 게. 허허, 참으로 눈물겨운 시아버지 납셨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네 보따리 장수로 감쪽같이 위장한 이선달이 칠뜨기와 함께 엿장수 가위질을 짤깍거리며 최판서댁 열린 대문 틈을 슬쩍 엿보았는데 영 낌새가 수상쩍습니다. 넓은 대청마루에 떡하니 버티고 앉은 최판서의 얼굴에는 아주 개기름이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배는 남산만하게 튀어나와서 호통을 치고 있는데 그 아래 찬 마당에 엎드려 있는 며느리 김씨 부인의 꼬라지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파리한 안색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는 당장 내일 모레 숨이 넘어갈 듯 가녀린 몸을 가을 바람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밤낮으로 피가 나도록 배를 짜고 밭을 메어 시부모님을 봉양하겠사오니 제발 목숨만은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김씨 부인이 흙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지만 최 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헛기침을 애엠하고 거만하게 내뱉더니 벼락같이 소리를 칩니다. 애끼 내 인연. 지아비가 죽었으면 응당 그 뒤를 따라 목숨을 끊지는 못할 망정. 어찌 미련하게 꾸역꾸역 구차한 곡기를 이어간단 말이냐. 당장 전연을 별땅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가문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굶어 죽거라. 아이고, 세상에 이런 끔찍한 생지옥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지요. 며느리 목숨줄 끊어 가문 번듯하게 열려문 하나 세워보겠다는 저 독살스럽고 잔인한 신보. 이선달은 최 판서의 그 번들거리는 뱀 같은 눈빛 속에서 숨길 수 없는 시커먼 탐욕을 단박에 꿰뚫어 봅니다. 선달이 짐짓 딴청을 피우며 곁에 선 칠득이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허허, 칠득아. 내 눈에도 저 배불뚝이 영감탱이가 군자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며느리 피 빨아먹는 흡혈귀로 밖에는 안 보인다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지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에겐 몽둥이 찜질이 만병통치약인 법이지. 필시 저 구린내 나는 양반 탈 속에 징그러운 구렁이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있을 터. 오늘 밤부터 저 집구석을 아주 영혼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자꾸나. 허허, 참으로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낮에는 세상 천지에 둘도 없는 청백리인 척 공자님 맹자님을 입에 달고 살던 그 최판서 영감탱이가 해가 뉘엿뉘엿지고 달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자마자 어찌 변하는지 아십니까? 칠득이가 지붕 위에 딱 달라붙어 그 꼴을 지켜보는데 아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절로 나왔답니다. 별땅에 갇힌 며느리는 찬물 한 모금 못 마셔 입술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정신이 혼미한데 이 양반은 자기 방 안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만찬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란 기름이 좔좔 흐르는 닭백숙에다가 잘 익은 가오리찜, 거기다 향긋한 약주까지 한 상 가득 차려놓고는 혼자서 쩝쩝대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꼴이라니. 며느리에겐 정절을 지키기 위해 곡기를 끊어라. 그것이 가문의 법도이며 죽은 남편에 대한 예우다라며 호통을 치더니 정작 본인은 자기 배돼지 채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배를 두둑하게 채운 이 영감탱이가 이번엔 살금살금 도둑고양이 마냥 뒷담을 넘습니다. 칠득이가 고양이처럼 그 뒤를 바짝 쫓아갔지요. 도착한 곳은 이웃 마을의 이름난 주막이었습니다. 거기서 최 판서는 낮에 그 엄격한 얼굴은 어디다 내버렸는지 기생들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희희낙낙하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허허, 요놈 보소. 손등에 검버섯이 핀 영감이 주책바가지도 유분수지. 손녀뻘되는 작부에게 비단 주머니를 건네며 윙크를 해대는데 칠득이가 그 꼴을 보고 그만 구역질이 날 뻔했다지 뭡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에 들려온 이야기였습니다. 술기운이 오른 최 판서가 작부의 손을 꼭 잡고는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조금만 참게나. 내 이달 안으로 우리 집 며느리가 연려가 되어 하늘로 가면 나라에서 큰 보상금이 내려올 것이네.
그 돈이면 자네랑 나랑 평생 뜨끈한 온돌방에서 배 두드리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세상에, 이게 정녕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제 자식 죽고 홀로 남은 며느리를 오로지 제 욕심 채우고 열려문 상금 타먹으려고 생매장을 시키려 들다니요. 이건 짐승만도 못한 게 아니라 짐승이 소송을 걸어올 판입니다. 칠득이가 이 소식을 들고 헐레벌떡 돌아왔을 때 우리 이선달의 눈에는 아주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허허, 요놈 봐라. 열려문이 아니라 지옥문을 열어줘야겠구먼. 입으로는 공자님을 씹어드시고 발로는 똥물을 튀기고 다니는 꼴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완벽한 내로남불이 아니냐? 며느리는 굶겨 죽이고 지는 닭다리를 뜯어 내 이놈의 뱃속에 든 기름기를 아주 쏙 빼주마. 선달이 꽉 쥔 주먹에서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선량한 백성의 눈물은 바다가 되고 위선자의 웃음은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하지만 최판서 이 인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성인군자로 떠받들고 있고 관가에서도 최판서 말 한마디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으니까요. 며느리 김씨 부인은 이제 기운이 다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갑니다. 이 두 얼굴의 괴물을 어떻게 때려잡아야 시원한 사이다 한 사발이 될까요? 이선달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구해주기만 해서는 분이 안 풀립니다. 저 영감탱이가 가장 아끼는 그 명예와 돈, 그리고 가면을 한꺼번에 박살을 내버려야 진정한 응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선달은 칠득이에게 귓속말로 은밀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판서의 목줄을 잴 덫을 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담장을 훌쩍 넘어오는데 그 고운 볕이 무색하게도 며느리 김씨 부인이 갇힌 별당은 아주 설이 내린 한겨울 섣달금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창호지 바른 문고리에는 어른 주먹만 한 쇳덩어리 자물쇠가 덜컥 채워져 있고 그 앞에는 몽둥이를 든 덩치 산만 한 사내종 둘이 눈을 부라리며 저승사자 마냥 문지기 노릇을 하고 섰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곤 며칠을 굶주려 가랑잎처럼 바스락거리는 마른 기침. 소리와 금방이라도 툭 끊어질 듯 가녀린 한숨소리뿐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서방님 잃은 것도 서러워 피눈물이 나는데 시아버지라는 작자가 따뜻한 위로는 못해줄 망정 가문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개살구 같은 핑계로 생떼 같은 사람을 말려 죽이고 있으니 이게 정녕 하늘 아래 단키나 한 일이랍니까? 며느리 김씨 부인은 바싹 말라붙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그저 속으로 어머니, 아버지,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오. 소리 없는 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만도 못한 최판서 영감, 대문 밖에서는 아주 천하에 둘도 없는 성인군자 행세를 하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뺨치는 명연기를 펼치고 자빠졌습니다. 고을 원님부터 서당 훈장, 동네 이름난 유지들까지 모조리 불러 모아놓고는 며느리 갇힌 별당 쪽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거짓 눈물을 찔끔찔끔 쥐어짜는 겁니다. 허허, 우리 며느리가 참으로 기특하고도 애통하지요. 죽은 지아비를 따라가겠다며 벌써 보름째 곡기를 끊고 저리 버티고 있으니 내 시아버지 된 도리로 며느리의 그 굳은 절개를 꺾고 억지로 밥을 먹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으로 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집니다요.
이러면서 넓은 비단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니 그 시커먼 속사정을 알 리 없는 동네 사람들은 그저 감동의 도가니탕에 빠져서 눈물을 훌쩍거립니다. 아이고, 대감님. 참으로 훌륭한 가문이옵니다. 어찌 저리도 절개가 굳은 효부가 다 있답니까? 이건 필시 하늘이 내린 연려이니 당장 나라에 장계를 올려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한 연려문을 세워야 마땅합니다. 동네 양반들이 입을 모아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해대니 최판서. 이 능구렁이 영감탱이는 속으로 아주 덩실덩실 쾌재를 부릅니다. 그렇고 말고 연려문만 떡하니 세워지면 나라에서 내려오는 하사품이 도대체 얼마며 세금도 모조리 면제받고 번듯한 벼슬자리 하나 꿰차는 건 시간 문제 아니더냐. 이기적인 탐욕이 아주 번들거리는 기름기 낀 이맛박에 고스란히 쓰여 있는데 눈먼 고을 사람들은 그저 우러러보기 바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구마 100개를 물 한 모금 없이 꿀꺽 삼킨 것처럼 가슴이 콱콱 막히시지요? 하지만 이 영감탱이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웃마을 주막술래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지요. 달빛조차 구름 뒤로 몸을 숨겨버린 칠흑같이 어두운 밤, 최 판서가 안채를 어슬렁거리다가 슬쩍 방향을 틀어 다다른 곳은 집안 허들의 일을 하는 16난 어린 여종이 머무는 비좁은 행랑채였습니다. 우리의 날쌘 돌이 칠드기가 담벼락에 거미처럼 딱 붙어서 엿듣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주 사람 복장을 모조리 뒤집어 놓습니다. 다 늙어빠진 영감탱이가 두려움에 떠는 어린 여종의 손목을 덥석 부여잡고는 아주 음흉하고 끈적이는 목소리로 속삭이는 겁니다. 내 인연, 내 어미가 내게 진 그 큰 빚을 내 어찌 눈 감아 주었는지 벌써 잊었느냐? 오늘 밤 내 수발을 얌전히 들지 않으면 넌 내일 당장 저기 북쪽 끄트머리 험한 변방 노비 시장으로 팔려갈 줄 알아라. 아이고, 세상 천지에 이런 벼락 맞을 놈을 보았습니까? 제 며느리한테는 죽음으로 정절을 지키라며 섯을 퍼렇게 윽박지르는 놈이 제 집안의 손녀뻘 되는 어린 핏덩이를 협박하여 겁탈하려 들다니요. 여종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파들파들 떨며 살려달라 바닥을 기며 애원하는데도 탐욕에 찌든 짐승의 눈을 한 최 판서는 콧방귀를 낍니다. 내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소리쳐 본들 이궐 같은 집안에서 내 말이 곧법이요. 내가 곧 하늘인 것을 그 네가 알겠느냐. 얌전히 옷고름을 풀거라. 허허, 정말이지 머리털이 쭈뼛 서고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꼬락서니 아닙니까? 이 모든 끔찍하고 더러운 만행을 지붕 위에서 담벼락 너머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던 우리의 암행어사 이선달. 그의 얼굴에서 평소에 그 유들유들하고 실없는 웃음기는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달의 부릅뜬 눈가에 붉은 실핏줄이 터질 듯 돋아나고 꽉 쥔 두 주먹에서는 우두득 우두득 뼈가 부서지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허허, 요놈 보소. 목이 하나라 겁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예 인간이기를 포기한 미친 짐승 새끼가 여기 한 마리 따리를 틀고 숨어 있었구먼. 겉으로는 고고한 백로 행세를 하면서 속으로는 썩은 시궁창보다 못한 시커먼 구더기들을 바글바글 키우고 있었어. 칠드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아라. 저것이 바로 알량한 권력을 쥐고 완장찬 자들의 추악한 민낯이다.
무지렁이 힘없는 백성들은 하루하루 피눈물로 연명하는데 저런 놈들은 남의 고열을 쭉쭉 빨아 자기 배를 불리고 명예까지 훔치려 드니 내 어찌 하늘을 대신하여 저놈의 목통을 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거늘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는 부처님 같은 자비란 사치일 뿐이다. 매가 약도 아까운 놈이니 내 이놈의 썩어 빠진 가죽을 벗겨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씹어 먹어주마. 선달은 차갑게 식은 무서운 눈빛으로 최 판서의 고대 광시를 노려보며 머릿속으로 아주 치밀하고도 완벽한 사냥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관아에 고발해서 포졸들 시켜 잡아들이는 시시한 방법은 우리 이선달의 스타일이 아니지요. 저 영감탱이가 평생을 바쳐 겹겹이 쌓아 올린 그 거짓된 명예, 동네 사람들의 우러러보는 시선, 그리고 열려문으로 얻어낼 부귀영화까지 아주 그 모든 것을 그가 가장 의기양양하게 콧대를 세울 때 단번에 박살을 내버려야 시청자 여러분 속이 시원하게 뚫릴 테니까요. 마침 며칠 뒤면 이 집안의 뼈대 있는 양반네들이 모조리 모이는 정기 문중 모임이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문의 어르신들이 총출동하여 김씨 부인의 열려 행시를 하늘 높이 칭송하고 열려문 건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거창한 잔치판이 벌어질 예정이랍니다. 옳지, 바로 그날이다. 내 놈이 가장 높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날개를 꺾어 바닥 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주마. 이선달은 품속의 차가운 마패를 꽉 움켜쥐며 서늘한 가을밤 공기를 가르고 결전의 날을 준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별땅의 밤은 그야말로 산 사람의 무덤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소쩍새마저 슬피 우는 그 스산한 밤 며칠을 굶주려 이제는 제 한몸 가눌 힘조차 남지 않은 며느리. 김씨 부인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하얀 명주 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꽃다운 20살의 서방님 여의고 청상과부가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노릇인데 시아버지라는 작자는 가문이 영광이라는 그 알량한 열려문 하나 세워보겠다고 며느리를 산채로 말려 죽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씨 부인의 파리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여식은 도저히 이 생지옥을 견딜 재간이 없사옵니다. 차라리 제 손으로 숨통을 끊어 저 모진 시아버지의 꼭두각시 노릇을 끝내렵니다. 석가래에 명주 수건을 매다는 그녀의 가냘픈 뒷모습은 마치 모진 가을바람에 떨어지기 직전의 마지막 잎새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제 의자 위로 올라가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굳게 닫혀있던 별당의 뒷창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한 줄기 서늘한 밤바람과 함께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표범처럼 날쌔게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김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큰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석가래에 매달린 명주 수건을 단숨에 낚아채 버렸습니다. 허허, 부인. 참으로 성질도 급하십니다요. 목숨이 무슨 동네 똥개 이름도 아니고 어찌 이리 허망하게 버리려 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능청스럽기 짝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태산 같은 든든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자 그제야 사내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때에 저러 얼룩덜룩한 낡은 도포 자락에 찌그러진 갓을 빗딱하게 쓴 영락없는 거렁뱅이 꼴. 하지만 그 삿간 너머로 번뜩이는 두 눈동자만큼은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암행어사. 이선달,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두려움과 경계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자 이선달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품에서 호리병 하나를 꺼내 밀어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시원한 냉수부터 한 모금 축이시지요. 뱃속이 비면 억울한 일도 참아지는 법인데 속을 든든히 채워야 분통도 터트릴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김씨 부인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엉겁결에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며칠 만에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생명수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그제야 참았던 설움이 폭발하여 끄끄대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달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등허리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다 압니다, 부인. 저 바깥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살고 있는 저 인간. 백정 같은 시아버지 때문에 이승하직을 하려는 거 다 압니다요. 헌데 부인이 여기서 이리 곱게 숨을 거두면 저 영감탱이가 아이고 불쌍한 내 며느리 하면서 눈물이라도 한 방울 흘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저 능구렁이 같은 영감은 부인이 숨 넘어가기 무섭게 관하로 달려가 열려문 세워달라며 꽹과리를 치루인입니다요. 김씨 부인의 눈이 동그라지며 원망 어린 빛이 스쳤습니다. 이선달은 기막힌 사실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참으로 기가 막혀서 내 입에 담기도 역겹습니다만 부인이 이 차디찬 방구석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저 고고하신 시아버지란 작자가 밤마다 무얼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이웃마을 주막에 가서 제 손녀뻘 되는 작부들 치마폭에 파묻혀 해벌쭉거리는 건 약과요. 집안의 어린 여종 하나를 협박해 제 잠자리 수발을 들게 하려는 아주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부인이 죽고 열려문이 세워지면 그 보상금으로 주막 기생년이랑 평생 호의호식하겠다고 작당을 하더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씨 부인의 파리했던 얼굴에 붉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두 눈동자에 시퍼런 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남편을 위해 그리고 가문을 위해 제 한 목숨. 기꺼이 버리려 했던 지난날의 자신이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짐승도 제 새끼 짝에게는 그리 모질지 않거늘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당장 뛰어나가 그놈의 상투를 쥐어뜯고 같이 죽겠습니다. 부인이 악에 받쳐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선달이 쯧쯧 혀를 차며 부인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허허, 아주머니. 참으시오. 지금 뛰어나가 봤자 힘없는 부인만 미친년 취급받고 멍석말이 당하기 십상입니다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저런 인두껍을 쓴 짐승 새끼에겐 아주 뼈가 저리도록 매운맛을 보여줘야 제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죽더라도 저 영감탱이 미천은 세상 천지에 다 드러내고 억울함을 풀고 죽어야 구천을 떠돌지 않을 것 아니오? 내게 기가 막힌 수가 있으니 부인은 며칠만 더 죽은 듯이 버티시오. 선달의 듬직한 목소리에 김씨 부인은 왠지 모를 강한 믿음을 느꼈습니다. 이틀 뒤면 이댁의 정기 문중 모임이 열린다지요?
저 영감탱이가 가문 어르신들 다 불러 모아놓고 부인의 연려 행실을 칭송하며 아주 구판을 벌일 작정이더이다. 이선달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저 미친 영감탱이가 콧대를 하늘 끝까지 세우고 잔치상을 받을 때 내가 이 거지 발사계 같은 꼬라지로 아주 그 잔치판을 시원하게 엎어버릴 참이니까요. 부인은 그저 숨만 붙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내가 저 위선자 놈의 더러운 가면을 아주 산산조각을 내어 그 조각들을 부인 발밑에 질근질근 밟게 해드리리다. 때는 바야흐로 구름 한 점 없이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참으로 야속하게도 하늘은 이리 맑은데 땅 위에선 인면수심의 기가 막힌 총극이 벌어질 참이지요. 최 판서댁 대문 앞은 그야말로 장날 장터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삼남 지방에서 내로라 하는 뼈대 깊은 양반네들, 가문이 어르신들, 거기다 고을 원님의 육방관속들까지 아주 총출동을 해서 굽신거리며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습니다. 동네 어기부터 길목마다 가마가 줄을 섰고 마당에는 오색 찬란한 차일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엌에서는 밤새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 피비린내와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노릇노릇 부쳐낸 전 냄새하며 항아리째 들이붓는 맑은 청주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 백성들 코를 찌르는데 정작 이 잔치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며느리 김씨 부인은 저 차디찬 별당 구석에 처박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숨만 할딱거리고 있으니 이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지요. 별당 안의 김씨 부인은 예전처럼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던 종이 인형이 아닙니다. 이선달이 쥐어준 그 시퍼런 복수의 불씨를 가슴속에 꽉 품고 도끼를 바짝 세운 채 두 눈을 부릅뜨고 바깥 동정을 살피고 있으니까요. 이빨을 꽉 깨물고 다짐을 합니다.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저 짐승만도 못한 시아버지 놈이 얼마나 비참하게 고꾸라지는지 내 이 한 맺힌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눈을 감지 않으리라. 자,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가장 높고 화려한 자리에 오늘 잔치의 호스트, 우리의 빌런 최 판서, 영감이 아주 기름기 자르르 흐르는 비단옷을 쫙 빼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습니다. 양옆으로는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문중 최고 어르신들이 헛기침을 에헴에헴하며 자리를 잡았지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진수성찬 앞에서도 최 판서는 짐짓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아주 얼굴에 철판을 몇 겹이나 깐 것인지 요즘으로 치면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을 동시에 휩쓸 명연기가 시작됩니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소이다. 이리 귀한 발걸음들을 해주시니 내 몸 둘 바를 모르겠소. 허나 내 어찌 이 진수성찬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소이까. 저기 저 굳게 닫힌 별당 문을 보시지요. 내 죽은 자식놈 따라가겠다며 며느리 아이가 곡기를 끄는 지가 엄보름이 넘었소이다. 시비들을 시켜 억지로 미음을 떠먹이려 해도 정절을 지키려는 그 굳은 의지를 꺾을 도리가 없으니 내 가슴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오. 그러면서 넓은 소매자락으로 애꿎은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는데 아주 악어의 눈물도 저리 가라 할 지경입니다. 그 꼴을 본 문중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맞장구를 칩니다. 허허, 판서대감. 너무 상심 마시구려. 이는 우리 가문의 길이길이 남을 크나큰 영광이 아니오. 요즘같이 천박한 세상에 어찌 저리 고결한 연려가 났단 말이오. 이는 필시 판서대감의 훌륭한 가르침 덕분이오. 며느리가 저리 숭고한 희생을 치르니 나라에서 연려문이 내려오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 가문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것이니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잔을 드시지요. 아주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의 앙상한 뼈 위에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명예의 탑을 쌓아 올리면서 그 누구 하나 죄책감이라고는 개미 콧구멍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 판서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옳지, 조금만 더 있으면 전연 숨이 끊어질 테고, 그럼 그 막대한 연려문 하사금은 모조리 내 차지가 되는구나. 그 돈이면 주막에 춘향인연 달고 평생 호강하겠지. 암 그렇고 말고. 아주 뱃속에 구렁이 수십 마리가 우글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창 자기들끼리 찬양을 늘어놓으며 술잔을 높이 치켜든 그 영광스럽고도 위선적인 찰나. 쾅! 고대 광실 그 으리으리한 대문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두 짝으로 쩍 갈라지며 나가떨어집니다. 마당을 지키던 떡대 같은 하인들이 우당탕 나뒹굴고 잔치판에 모여있던 수백 명의 양반네들이 일제히 눈이 휘둥그레져 대문 쪽을 돌아봅니다. 어디서 감히 산도적 때라도 쳐들어온 것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뽀얗게 일어난 흙먼지 사이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오는 형색을 보니 이건 도적대도 아니고 웬 상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뗏물이 줄줄 흐르는 회색 도포 자락은 여기저기 찢어져 바람에 펄럭이고 갓은 어디서 개가 물어뜯었는지 반쯤 나라가 삐딱하게 걸쳐 있습니다. 한 손에는 부러진 부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극적거리며 잔치판 한가운데로 유유자적 걸어 들어오는 사내.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암행어사 이선달이 칠뜨기를 대동하고 아주 극적으로 난입을 한 것입니다. 아이고 에헤이, 뉘집 잔치인지 몰라도 아주 고기 굽는 냄새가 팔도를 진동하여 굶주린 이내 배를 부여잡고 와보았더니만 겉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인데 어째 마당에서는 향긋한 고기 냄새가 나고 저기 저 뒷방에서는 사람 송장 썩는 구린내가 진동을 한단가. 허허, 이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넓은 마당에 천둥처럼 울려 퍼집니다. 잔치판에 찬물을 끼얹어도 유분수지 천하의 최판서댁 문중 모임의 거지발사계 같은 놈이 들어와 송장 운운하니 모여있던 양반네들 얼굴이 단박에 시퍼렇게 질려버립니다. 최판서가 들고 있던 술잔을 쾅 내려놓으며 호랑이처럼 포효합니다. 애끼, 내 이놈.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얘까지 기어들어와 개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저 미친놈을 두들겨 패서 멍석에 말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지 않고 뭣들 하느냐.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우르르 달려듭니다. 하지만 우리 이선달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러진 부채를 쫙 펴며 유들유들하게 너스레를 떱니다. 허허, 참으로 야박한 인심이로고. 지나가는 과객에게 찬물 한 사발은 못 줄망정 몽둥이 찜질이 웬 말이오? 목이 하나라 겁이 없는 건 내 쪽이 아니라
바로 그 상석에 엉덩이 깔고 앉은 영감탱이 당신인 듯 싶은데 선달의 눈빛이 갑자기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며 최 판서를 정면으로 쏘아봅니다. 그 서늘한 기운에 달려들던 하인들마저 흠칫하며 발걸음을 멈추고 맙니다. 어디 내가 왜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했는지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시구려. 낮에는 며느리에게 절개를 지키라며 물 한 모금 안 주고 목통을 조이면서 밤이 되면 뒷담을 훌쩍 넘어 이웃 마을 주막 작부 치마폭에 얼굴을 파묻고 히히덕거리는 늙은 숙해가 바로 이 집에 살고 있다 하더이다. 그것도 모자라 제 집안의 어린 핏덩이 같은 여종을 협박하여 잠자리에 들이려는 그 짐승만도 못한 생마영감탱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문의 영광 운운하며 호박씨를 까고 앉았으니 내 어찌 기가 막혀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소이까. 사자후처럼 터져나온 이선달의 외침에 잔치판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중 어르신들의 입이 떡 벌어지고 최 판서의 기름진 얼굴은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넓디 넓은 최 판서 댁 앞마당에 아주 벼락이 떨어져도 이보다 더 정적이 흐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기 굽는 냄새에 취해 가문이 영광이네, 연려문이네 하며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늘어놓던 그 수많은 양반네들 입이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떡 벌어져서는 다물어질 줄을 모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쨍그랑 깨지는 소리만이 이 기가 막힌 정적을 깰 뿐이지요. 최 판서 영감의 얼굴을 한번 보시지요. 방금 전까지 개기름이 자르르 흐르며 거만하게 번쩍이던 그 상판대기가 이제는 허연 잿빛으로 변했다가 시퍼렇게 질렸다가 아주 울긋불긋 단풍놀이가 따로 없습니다. 두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턱관절은 딱딱 부딪히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꼿꼿하던 척추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 상석에 주저앉아 눈앞에 나타난 이 저승사자 같은 거렁뱅이 선비를 넋나간 사람 마냥 쳐다보고만 있는 꼴이라니요. 우리 어르신들 아주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시지요? 하지만 이건 아직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진짜 매운맛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잠시 뒤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은 최 판서가 아주 이빨을 바득바득 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지요. 애끼, 이 처죽일 놈아. 어디 감히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 신성한 모임에 기어들어와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느냐. 내 놈이 정령 실성하여 목숨줄을 내놓고 미쳐 날뛰는구나. 여봐라. 저 미친놈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발기고 혀를 뽑아 개먹이로 던져주어라. 저놈은 필시 우리 가문의 영광을 시기하는 무례배들이 보낸 첩자가 틀림없다. 아주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그 꼴이 마치 덫에 걸린 늙은 너구리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하인들이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고 우르르 몰려들려 하자 문중 최고 어르신이 지팡이를 탕탕 내리치며 호통을 칩니다. 멈추어라. 아무리 실성한 과객이라 할지라도 듣자 하니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보시오, 과객. 방금 당신 입으로 최 판서가 밤마다 주막을 드나들고 어린 여종을 겁박했다 하였소?
그토록 끔찍한 폐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만약 그 말이 한치라도 거짓이라면 당신은 오늘 이 마당에서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오. 문중 어르신들도 내심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도 최 판서의 욕심 많은 성정을 아름아름 알고 있던 터라 이 거지 선비의 호통이 아주 헛소리만은 아닐 거라 직감을 한 것이지요. 자, 이제 모두의 시선이 우리 이선달에게로 쏠립니다. 하인들의 몽둥이 앞에서도 태산처럼 꿈쩍 않던 이선달, 특유의 그 유들유들하고 느릿한 목소리로 껄껄껄 웃음을 터뜨립니다. 허허, 참으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였소이다. 증거라 증거가 없으면 내 어찌 이리 목숨 걸고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왔겠소이까. 이리 오리발을 내미실 줄 알고 내 아주 기가 막힌 물건들을 몇 개 챙겨왔지요.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 두 눈 똑똑히 뜨고 귀를 씻고 들어보시구려. 이선달이 그 뗏물 흐르는 낡은 도포 자락 안으로 커다란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끄집어내어 허공에 쫙 펼쳐 보이는데 그것은 꼬깃꼬깃 접혀있던 몇 장의 서찰이었습니다. 종이에서는 아주 싸구려 분내음이 진동을 하는 것이 영락없이 기방이나 주막에서 오고 가는 연서가 틀림없었지요. 선달이 헛기침을 애엠 한번 하더니 아주 감정을 듬뿍 실어 성우 뺨치는 목소리로 그 서찰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오매불망 나의 어여쁜 춘향아. 며칠 밤을 못 보았더니 내 가슴이 숯검댕이처럼 타들어가는구나.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참아다오. 지금 우리 집 며느리년이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보름째 버티고 있으니 이제 곧 숨이 꼴깍 넘어갈 참이다. 그년이 돼지고 나면 나라에서 거창한 연려문과 함께 어마어마한 하사금이 떨어질 터. 그 돈이면 널 주막에서 빼내어 기와집 한 채 거뜬히 사주고 평생 비단옷에 고기 반찬 먹이며 금지옥엽 아껴줄 것이니 오늘 밤도 뒷담 문을 열어두고 기다려 다오 발신이는 허허 정절의 고을 도덕의 화신이신 최판서 대감 올시다. 이선달의 낭독이 끝나자마자 잔치판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네 양반들의 입에서는 아이고 맙소사 저런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라고 하는 탄식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문중 어르신들은 수염을 부들부들 떨며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찧어댑니다. 며느리 목숨을 팔아먹고 기생년 치마폭에 돈을 갖다 바치겠다는 그 시커먼 속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것이지요. 최 판서의 얼굴은 이제 흑빛을 넘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다리는 후들거려 서 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감탱이 아직도 포기를 모릅니다. 모함이다. 저것은 영모요. 날조된 거짓 문서다. 내가 어찌 저런 상스러운 글을 쓴단 말이냐. 저놈이 감히 내 필적을 위조하여 나를 음해하려 드는구나. 누가 저놈의 아가리를 쳐서 막지 못할까. 아주 악을 쓰며 발뺌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블랙박스 영상이 눈앞에 떡하니 재생되고 있는데도 기계 고장이라며 우겨대는 꼴이지요. 이선달은 그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허허, 요놈 보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리발을 내미는 솜씨가 동네 사기꾼 뺨을 아주 찰지게 후려치시는구먼.
위조? 그래, 서찰은 위조라 치자. 그럼 이것은 무엇인지 당신 주둥이로 직접 변명해 보시지. 선달이 이번에는 품속에서 시뻘건 비단 주머니 하나와 찢어진 댕기 한 가닥을 확 꺼내어 최 판서의 상 위로 팽개칩니다. 툭 하고 떨어진 그 주머니는 며칠 전 최 판서가 이웃 마을 주막 작부에게 쥐어주려다 칠뜨기에게 슬쩍 소매치기 당한 바로 그 비단 주머니였고, 저 찢어진 댕기는 행랑채에서 어린 여종을 겁박할 때 뜯어져 나간 불쌍한 계집종의 머리띠였습니다. 이 비단 주머니 안에는 당신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찍힌 은반지가 들어있고, 이 댕기는 당신이 며칠 전 밤 행랑채에서 벌벌 떠는 어린 여종의 손목을 비틀어 겁탈하려다 뜯어낸 바로 그 댕기 아니더냐? 낮에는 공자 맹자 군자 타령을 하면서 밤만 되면 힘없는 아낙네와 어린 핏덩이들을 짓밟고, 유린한 이 더러운 짐승아, 내 놈의 그 추악한 욕정 때문에 흘린 힘없는 자들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 선달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능청스러운 거지 선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벼락처럼, 산을 호령하는 호랑이의 포효처럼 온 마당을 찌렁찌렁 울리며 최 판서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내리꽂혔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백과 서슬 퍼런 분노 앞에서 모여있던 수백 명의 양반네들은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못하고 그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최 판서는 이제 변명할 말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자신의 고결한 명예와 가문의 영광이 이 거지 발사계 같은 놈의 손에서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공들여 쓴 도덕군자의 가면이 처참하게 찢겨나가는 순간이었지요. 문중 어르신들의 눈빛은 이제 존경에서 경멸과 혐오로 바뀌어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최 판서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라 했던가요? 모든 진실이 까발려지고 벼랑 끝에 몰린 최 판서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저 거지놈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입을 막아버리면 그만이다.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다 죽여라. 저놈도 죽이고 저놈 말을 믿는 놈들도 다 베어버려라. 내가 이 고을의 하늘이요 법이다. 감히 내 앞길을 막는 놈들은 모조리 고기밥으로 만들어주마. 최 판서가 아주 이성을 잃고 칼을 빼어들라며 발악을 합니다. 사병들이 살기를 번뜩이며 이선달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칼끝이 당장이라도 선달의 목을 칠 것 같은 그 찰나. 우리 어르신들 심장이 쫄깃해지십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지요. 우리 이선달의 입가에는 도리어 서늘하고도 통쾌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선달이 등 뒤에 서 있던 칠드기를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칠드기가 품속에서 징을 꺼내어 있는 힘껏 내리칩니다. 징하는 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을 찢어발기며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징소리가 가을 하늘을 찢고 댕하고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찰나. 칼을 치켜들고 갯대처럼 몰려들던 떡대 같은 사병들이 그 맑고 서늘한 징소리에 흠칫 놀라 발걸음을 멈칫하는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배를 극적거리던 동네 백수 거렁뱅이 이선달의 자세가 아주 순식간에 꼿꼿한 대나무처럼 쫙 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낡아빠진 도포 자락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이 어찌나 무시무시한지 마치 천년 묵은 이무기가 승천을 앞두고 용으로 변하기 직전의 그 거대한 에너지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빙그레 웃고 있던 그 유들유들한 입가에는 서리빨 같은 위험이 서리고 장난기 가득하던 두 눈동자에서는 시퍼런 번갯불이 튀기 시작합니다. 이선달이 그 투박한 오른손을 품속 깊은 곳으로 쑥 집어넣더니 이내 무언가를 끄집어내어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듭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그 물건에 부딪혀 사방으로 찬란한 금빛 섬광을 뿜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고 탐관 오리들의 목줄을 끊어놓는다는 절대 권력의 상징,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세 마리의 말이 역동적으로 새겨진 구리 마패가 허공에서 눈이 시리도록 번쩍이는 순간 이선달의 입에서 온 고을을 뒤흔드는 사자후가 터져 나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아이고, 이 목소리가 어찌나 크고 웅장한지 하늘에 떠있던 기러기 떼가 놀라 땅으로 곤두박질칠 지경이었습니다. 이선달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최판서 댁의 동서남북 사방 담벼락이 우당탕탕 무너져 내리며 산통을 깨는 소리가 진동을 합니다.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담장 너머에서 지붕 위에서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역졸들이 아주 홍수 터진 둑구멍에서 물 밀려오듯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시퍼런 육모 방망이를 꼬나쥐고 머리에는 붉은 번거지를 쓴 관군들이 번개처럼 마당을 덮치는데 그 기세가 마치 지옥문을 부수고 나온 염라대왕의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칼을 들고 깝죽거리던 사병들은 육모방망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팽개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 쥐새끼처럼 비명을 질러댑니다. 가문의 영광이네 연려문이네 하며 고상하게 술잔을 기울이던 그 고관대작 양반네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주 꼴들이 가관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든 말든 밥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숨는 놈, 도망치려다 지들끼리 엉켜 자빠져 코가 깨지는 놈, 아이고 내 목숨 날아갔네 하며 바닥에 코를 박고 벌벌 떠는 놈까지. 방금 전까지 콧대 높던 양반의 체면은 온데간데 없고 불 켜진 부엌의 바퀴벌레 떼처럼 사방으로 흩어지며 아주 생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10년 묵은 체증이 아주 뻥 뚫리시다 못해 장까지 청소되는 기분이시지요. 하지만 이 통쾌한 사이다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우리의 메인 빌런 최판서 영감탱이의 최후입니다. 내가 이 고을의 법이라며 눈에 핏발을 세우고 칼춤을 추라 악을 쓰던 최판서. 마패의 번쩍이는 빛을 정통으로 맞은 그의 두 다리는 이미 뼈가 녹아내린 듯 흐물흐물 풀려버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으리으리한 상석에서 개구리 자빠지듯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데 어찌나 벌벌 떠는지 바지춤에서는 아주 노란 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와 비단바지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인군자인 척, 도덕의 화신인 척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살던 그 오만한 늙은이가 제 오줌 냄새를 풍기며 짐승처럼 흙바닥을 기어 도망치려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선달이 그 위풍당당한 걸음걸이로 성큼성큼 다가가 도망치려는 최판서의 등을 묵직한 발로 콱 밟아 제압합니다. 숨이 막혀 헉헉대는 최판서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억지로 무릎을 꿇리고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알량한 자존심, 그 최고급 비단 도포 자락을 양손으로 움켜쥡니다. 아주 명주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을 가릅니다. 이선달이 최 판서의 도포 자락을 단숨에 반으로 찢어 발겨버린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위선자의 껍데기를 온 천하 사람들에게 까발리는 겉짜릿한 상징. 옷이 찢겨나가며 상투마저 풀어 헤쳐진 최 판서는 이제 미친 노인네 꼴이 되어 눈물 콧물을 질질 짜며 살려달라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사 또 날이. 제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이 늙은이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닥치거라. 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이 며느리의 목숨을 담보로 능멸한 국법의 무게가 천근이요. 힘없는 계집종을 겁박하여 흘리게 한 눈물이 만근이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짐승의 짓을 하면서 감히 하늘의 자비를 구한단 말이냐. 이선달의 서슬 퍼런 호통에 최 판서는 그만 기절할 듯 바닥에 코를 박고 오열합니다. 선달은 곧바로 칠드기와 역졸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적이 굳게 닫힌 별당을 가리키며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당장 저 지옥 같은 별당의 자물쇠를 부수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김씨 부인을 모셔 나오라. 관군들이 번개같이 달려가 망치로 그 어른 주먹만 한 쇳덩어리 자물쇠를 쾅쾅 내리쳐 박살을 냅니다. 덜컥 하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졸들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 바로 보름 넘게 굶주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며느리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김씨 부인은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굶겨 죽이려 눈을 부라리던 그 하늘 같던 시아버지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줌을 지리고 포승줄에 묶여 엎드려 있는 꼴이라니요. 그리고 자신에게 호리병을 건네며 복수를 약속했던 그 밤손님 거지. 선비가 위풍당당한 암행어사가 되어 그 죄인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선달이 최 판서의 덜미를 거칠게 잡아 끌어 김씨 부인의 발밑에 강제로 이마를 찢게 만듭니다. 내 이놈, 내 놈이 사죄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탐욕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한 이 가엾은 부인이다. 당장 머리를 조아리고 피눈물로 용서를 빌지 못할까? 아이고 며느리야. 아니 부인, 내가 미쳤었네. 이 몹쓸 시애비를 제발 용서해주게. 내가 짐승이었어, 짐승. 평생을 자신을 옥죄고 가문의 노예로 부려먹던 그 악독한 시아버지가 온갖 양반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광경. 김씨 부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의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무거운 쇠사슬이 산산조각 났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절의 고을이라 불리며 고고한 척하던 그 으리으리한 양반초는 아주 발칵 뒤집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군자, 속으로는 인면수심이었던 최 판서는 가문이 씻을 수 없는 흉악한 수치로 영원히 세상에 낙인이 찍혀버렸지요. 평생을 따뜻한 온돌방에서
기름진 고기 반찬만 씹어 먹던 그 배불뚝이 영감탱이가 이제는 목에 무거운 쇳덩어리 칼을 차고 험디엄한 북방의 유배지로 귀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평생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머나먼 가시밭길을 터덜터덜 끌려가며 흘려도 소용없는 후회의 피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았다고 하니 참으로 자업자득이요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못된 영감탱이가 며느리 목숨을 팔아넘겨 탐내던 그 막대한 열려문 예산과 숨겨둔 가산들은 모조리 관아로 환수되었습니다. 우리 이선달 어사또가 또 보통 분이십니까? 그 환수된 돈을 아주 몽땅 쓸어다가 생지옥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며느리. 김씨 부인과 몹쓸 짓을 당할 뻔한 불쌍한 어린 여종에게 새 삶을 시작할 미천으로 두둑하게 안겨주었지요. 보름을 굶주려 바람 불면 날아갈 듯 가녀렸던 김씨 부인. 하지만 이선달이 건네준 그 묵직한 전대를 차고 끔찍했던 고대광실 대문을 나설 때 그녀의 발걸음은 허공을 나는 새의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수십 년을 숨막히게 올가매던 창살 없는 감옥, 가문이 영광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훌훌 벗어던지고 넓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봄살 같은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뉘집 며느리, 뉘집 과부가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꽃길만 걸어가며 예쁜 나이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암행어사 이선달과 수아 칠뜨기는 어찌 되었을까요? 이 기가 막히고 통쾌한 대역 전극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두 사람은 다시 그 뗏물. 줄줄 흐르는 보따리 장수 차림으로 위장하고는 유유자적 고을 어기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흙먼지 날리는 고갯길을 넘으며 이선달이 뒤를 한번 쓱 돌아보고는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며 칠뜨기에게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허허, 칠뜨가. 세상 천지에 제일 무섭고 조심해야 할 놈들이 누군지 아느냐? 밤도둑놈? 산적대? 아니지. 바로 저 판서 영감탱이처럼 입으로는 공자님 맹자님을 거룩하게 읊어대고 발로는 아주 더러운 딴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다. 겉이 번지르르 할수록 속은 구더기가 들끓는 법이니 우리네는 평생 저런 인두껍 쓴 짐승 같은 놈들 잡으러 부지런히 팔도를 누벼야 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의 서늘하고도 호쾌한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을 찌르며 산울림처럼 굽이굽이 메아리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꾼이 들려준 암행어사 이선달의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활약상 아주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셨는지요. 살다 보면 참으로 팍팍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져 잠 못 이루는 일투성이지만 오늘 저 가엾은 김씨 부인이 모진 굴레를 끊어내고 환하게 웃었듯 우리네 복잡한 인생살이도 저기 저 맑고 푸른 하늘에 구름 가득 훌훌 털어버리고 한결 가벼워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답답한 가슴 뻥 뚫어주는 구수한 이야기가 마음에 쏙 드셨다면 가시는 길에 잊지 마시고 화면 아래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구려. 여러분의 그 다정한 손가락 한 번이 저에게는 산삼보다 더 귀한 명약이 되어 다음번에도 핏대 서고 눈물 쏙 빼다가 결국엔 배꼽 잡고 웃게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통쾌한 이야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올 호랑이 기운을 내게 한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